안녕하세요. 71세 된 서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58세에 교사직을 명예퇴직하고 나서였어요. 33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7시면 학교에 가야 했는데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허전하고 무료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하고도 자꾸 부딪히고 답답했죠.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등을 떠밀어 줬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가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도 배워야 하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가면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도움이에요. 건강체조도 함께하고 독서 모임도 이끌어 드리고요. 가끔은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려요. 교사 시절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죠. 몇 년 지나니까 복지관에서도 저를 많이 믿어주시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하게 하고 중요한 행사 때는 제가 진행을 맡기도 했어요. 정말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처음 몇 년은 별말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항상 비슷했어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무슨 봉사까지 하세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손주들 봐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복지관 간다고 못 봐준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때마다 설명했어요. 복지관 일정은 미리 정해져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리고 손주들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만이었어요.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고 아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유진이가 좀 힘들어해요. 어머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가끔 도움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손주들 봐달라고 하면 복지관 일정 조정해서라도 봐줬거든요. 명절 때도 미리 복지관에 말해서 쉬고 음식 준비도 다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불만이라니. 더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제 봉사활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복지관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건 가정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해온 일을 그렇게 무시당하다니. 저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복지관에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보람도 느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바쁘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뒷바라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물론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 해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죠.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복지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한 사람이라서 감사패도 받기로 했고 축사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행사 당일 아침에 며느리가 갑자기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복지관 행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저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요? 감사패도 받아야 하고 축사도 해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감사패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손자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결국 복지관에 전화해서 오늘 못 간다고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요한 행사를 빠지게 된 거예요. 복지관 관장님도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서미자님이 없으면 행사가 어색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손자 병원에 다녀와서 별일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더 화가 났어요. 그냥 감기 몸살이었거든요. 하루 이틀 쉬면 나을 정도의 가벼운 감기였어요. 며느리도 알았을 거예요. 그냥 제가 행사에 가는 게 싫어서 핑계를 댄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계속 제 봉사활동을 탐탁치 않아 했고 저는 서운하고 화가 났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정말 복지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집에서 쉬세요. 솔직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아직도 일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체면 때문에 제가 봉사활동을 그만두라는 거였어요. 정말 황당했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서랍을 뒤졌어요. 복지관에서 준 감사패들과 시장님께서 주신 표창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들도 모아서 가져왔어요. 며느리를 불러서 보여줬어요. 유진아 이것 좀 봐라. 복지관에서 20년간 봉사한 사람한테 주는 감사패야. 이건 시장님이 주신 모범 봉사자 표창장이고 이 신문 기사도 봐라. 복지관 공로자로 제가 나온 거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듯이요. 저는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들을 꺼냈어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한 할머님은 제가 독서 모임을 해주셔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써주셨고요. 또 다른 할아버님은 제가 상담해드린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하셨어요. 편지가 정말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제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알 수 있었죠. 며느리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더니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유진아 나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복지관에 가는 게 아니야.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지 않으면 실망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 그분들한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고. 하지만 20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더라. 물론 가족도 중요해. 하지만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며느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마침내 며느리가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제가 그걸 막으려고 했네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봉사활동 적극 지지할게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부탁드리지 않고요. 어머님도 복지관 일정이 있으시니까 배려해야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도 가끔 복지관에 와서 봉사활동을 도와주기도 해요. 손주들도 데려와서 할머니가 하는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복지관 창립 기념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온 거예요. 제가 감사패 받을 때 박수도 쳐주고 축사할 때도 자랑스럽게 봐주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가 오히려 자랑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시어머님이 복지관에서 20년 넘게 봉사하신다고 하면서요. 어떤 때는 제가 받은 표창장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이해할 만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있지 않고 자꾸 나가니까 서운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니어도 자기 삶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4번 봉사하고 있어요. 올해로 22년째예요.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은 새로 오신 봉사자들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면 제가 도와드려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그 마음을 잘 아니까요. 복지관에서도 저를 많이 믿어주세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요. 정말 보람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물론 가족도 소중하지만 저한테는 이 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해줘요. 가끔은 복지관 어르신들 안부도 물어보고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해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할머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한대요.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서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진솔하게 대화하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58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됐거든요. 물론 가족과의 조화도 중요해요.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죠. 저는 복지관 일정을 가족들한테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서 가족 행사나 응급 상황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복지관 일을 쉬기도 해요. 대신 가족들도 제 봉사활동을 존중해줘요. 갑작스럽게 부탁하지 않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응급한 일이 아니면 제 일정을 배려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그 일을 아시고 나서 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지지해 주지만요. 저는 같은 나이 또래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특히 봉사활동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처음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저처럼 교육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요리를 잘하시면 급식 봉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 가진 재능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면 지지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죠. 하지만 개인의 꿈과 목표도 존중해야 해요. 적당한 균형을 맞추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 처음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해결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